요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이게 그 중국 유학생의 편지랍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 좀 놀래가지고 이런 걸 말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중국 유학생 편지. 중공 중국 공산당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 중국 공산당에 매수돼 중국 찬양하는 한국 학자들. 이거는 저 국내 언론인 신동아라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신동아라고 그 동아일보 그 계열사 아시죠? 그 우파 언론사. 네, 거기 나오는 그 잡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이거 보면은 중국 공산당 언제부터 물이 종이에 스며들듯 한국 침투 중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중국 닮아가고 있어. 우한 바이러스 은폐 기만으로 중국인 무방비로 죽어나가. 어릴 적부터 세뇌교육 한국에서도 감시받아. 제가 오늘 제목을 한국이 중공 닮아간다라고 제가 썼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 스파이지스라는 중국인이 일종의 자기 반성으로 쓴 글이거든요. 물론 저는 별로 뭐 쉽게 납득은 가지는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얘기를 하고자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SES 반중TV님, 저 학생은 망명해야겠네요. 할 겁니다. 아마 어딘가 아마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이름을 썼잖아요. 가오빈, 가명, 중국인 유학생. 예. 그러니까 가명을 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현재 한국 A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인인 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하게 여기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치하의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판단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세뇌교육받아. 요 파란색 줄 한번 더 주목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세뇌교육받아.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중공이 늘 항상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죠. 어린 시절부터 중공 정부의 세뇌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치원에서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네. 우리 위대하신 수령 마오쩌둥 우리를 이끌어 앞으로 나아가네 같은 노래를 배웠습니다. 뭐 물론 다른 노래도 배웠지만 거의 다 중국 공산당을 칭송하거나 오늘날 공산당 치하의 행복한 생활을 예찬하는 노래였습니다. 이거 뭐 북한하고 다를 바 없네. 그런데도 무슨 뭐 중국이 인권을 챙긴다느니 뭐 이런 말 가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자, 보면 마을에서 주기적으로 공산당을 선전하는 영화도 봤습니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뭐 항일전쟁 뭐 늘 그렇죠. 바로 반일을 주도했던 게 어떤 세력인지 딱 드러나죠. 네, 당연히 중공이죠. 중공군이 북괴를 도와 한반도에 쳐들어온 미군을 쳐부순 항미 원조 전쟁 등 계급투쟁과 전쟁이었습니다. 역시 당연하죠. 뭐 이런 건 뭐 다 여러분은 다 아실 테고. 영화 내용 대부분이 거짓인 줄 모르고 신나게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정치사상 과목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마르크스, 레닌 사상, 마오쩌둥 사상, 공산당 색채가 더 씌워진 시사 문구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여기 보면 중국 고전 왜곡해 공산당 선전, 이거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대학에 진학할 무렵 해외에서 비밀리에 암암리에 읽혀지던 금서 구평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모든 것을 뒤엎는 내용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공 치하에서 발생한 대약진 운동, 문역 등으로 수천만의 중공이 사망했다는 내용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충격의 책을 읽다 덮은 저는 끝까지 읽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책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다시 꺼낼 용기가 생겨 드디어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점점 눈이 뜨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중공으로부터 주입받은 것은 거짓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일 때 저는 과중한 학업 경쟁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뭐 중국 고전을 펼쳤습니다. 뭐 고전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또 자,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중국 공산당 감시받아 조교로 일하면서 또 다른 현상도 목도했습니다. 중국 내 명문 대학들과 저명 학술기관들은 중국 고전, 고문 분야 연구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처먹으려고 하는 동북공정, 바로 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죠. 자, 전문 서적도 많이 발간합니다. 자, 보면은 공자 사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자 사상 이거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공자학원, 공자 사상. 바로 이 중공이 밀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캐치프레이즈 공자학원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여기 공자사상 이겁니다. 이 외에도 중국 공산당은 고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선전도구로 사용하거나 중공과 입장과 대치된 내용이면 봉건사회의 진부한 사상이라는 식의 맹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뭐 북괴랑 똑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학문의 정수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중공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좀 생각은 좀 있었네요.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사상 교과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분야 석학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로부터 머리로만 학문을 익히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임을 배웠습니다. 이 중공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게 중공의 교육이 얼마나 선전 위주로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에 왔다고 해서 중공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줄 알았으나 현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 중에는 공청단, 공산당원이 많은데 내가 공부한 학과에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도 중공의 세포로 활동한 듯 했습니다. 나는 개인이요. 생각나시죠? 동타이왕. 네, 아주 유명하죠. 차이나 게이트. 자, 한국 생활에 적응한 후 학과 공부에서도 점점 두각을 드러낼 무렵 공산당원인 중국 유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 학생은 자주 저를 MT에 초대하고 때로는 같이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중국 공산당 해외 담당 기관이 주최한 행사 스태프로 데려가 넉넉한 사례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왠지 공작금인데 이건. 그 학생과 사이가 틀어진 것은 일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공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를 보는 그 학생의 눈길이 냉랭해졌습니다. 훗날 그 학생이 주한 중국 대사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그 학생의 포섭 대상이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와도 공산당의 감시망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중공을 까거나 그 예전에 중국 대사관에서 그 박사님하고 그때 시위했을 때 거기서 방송 원인 모를 사고가 자꾸 났던 것도 바로 이놈들 때문이에요. 이게 중국 애들이 그 세포로 쓰이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차이나 게이트, 나는 개인이요. 그리고 그 저기 탐사보도 세븐에 나왔던 차이나 게이트, 이거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촘촘하게 짜인 감시망, SNS까지 통제. 뭐 신입핑 이놈은 잠깐 좀 내려서 온라인상에도 저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2019년 7월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외국인 교사가 유치원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 특히 학부모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관련 게시물을 위챗에 공유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중공 정부는 이 사건이 유언비어이고 관계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공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잠재우는 것을 많이 봤기에 저는 믿지 않고 이에 대한 비판글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방식인데, 자 보면 며칠 후 저는 제 위챗 계정에 친구 추가 기능이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중공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도 실감했습니다. 사건 후 마음속에 금치거를 정해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마오쩌둥은 20세기 3대 독재자 중 한 명이라는 한국인 교수님의 말에 어느 유학생이 심하게 반박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중국에서 느꼈던 질식사할 것 같은 답답함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에 설립한 공자학원의 실체를 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공자의 이름으로 설립한 공자학원의 실상이 공산주의 체제의 선전기구이자 스파이 기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도서, 논문, 인터넷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 한국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공자학원이 유가 사상을 왜곡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 화가 났습니다.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중공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에 두려운 마음이 앞서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참. 한국이 중국 닮아가고 있어.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올해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신종 우한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유물론에 입각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국민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 당국의 은폐와 기만극 속에 수많은 중국인이 무방비로 감염되고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바이러스는 중공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대재난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인이 걱정되기 있어도 합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에 동참하고자 한다는 한국 정치 지도자의 말을 듣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젊은 세대들, 진보 성향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중국을 좇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물이 종이에 스며들듯 침투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신종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공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바이러스가 한국에 소리 소문 없이 침투해 체제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중공은 보이지 않게 한국 사회에 깊숙이 마술을 뻗쳤습니다. 중공 돈에 매수돼 중공을 찬양하는 글을 쓰는 학자들, 중공과 가까이 지내야만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공언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양의 탈을 쓰는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호소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구구절절이 좀 느끼는 바가 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중공이 내부적으로 크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동안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건 이 가명을 쓸 정도로 물론 이 사람도 이 중국인도 감시를 받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래도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고 이제 중공도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공과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박살을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로 말미암아 중국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공 내부의 체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해 주려고 한 게 이겁니다. 이게 메인에는 잘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좀 뒤져갖고 저도 겨우 찾은 거예요. 이런 거 방송에 안 올라와요.
이게 그 신동아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와 있고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전문은 인터넷에서도 다 있으니까요. 킹킹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조금 이제 길게 잡은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라오이님, 자꾸 청혼을 중공이 가려요. 맞습니다. 한국에도 공자학원 세워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도 뭐, 저기, 중국 돈 좋아하는 그런 모질들은, 뭐, 공자학원이 좋대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던 거 다 아실 겁니다. 뭐, 그러면 중국 돈 빨아먹고, 뭐, 뒤지든지 말든지, 결국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지가 죽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놈들이야말로 영혼을 판 놈들이죠. 정말 아주, 진짜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SES 반중TV님, 중국 애들도 뒤지게 터지면서 찬양하네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놈들이에요. 바이러스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죠. 아주 더러운 놈들이에요, 진짜. 라오이님, 스스로 검열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 학생이 그래도 조금 깨어있네. 참 대단하네요. 참 다행입니다. 중국 애들 성격 보면 카니발리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서로 잡아먹는 풍습이 왜 있겠습니까? 뭐 공자 본인 붙어서가 그런 거 좋아했다는데, 단백질 블록 되게 좋아했다는데 뭐 뻔하죠. 태극 모구원이 공산사회를 아주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그럼요. 그나마 좀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다행입니다. 라호이님, 살려달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참 아마 살떨렸을 겁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친중적인 그리고 이 사회주의적인 개헌을 막아야 된다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개헌이 그대로 돼버린다면 우리는 저기 중공과 똑같은 나라가 돼버립니다. 내가 이 방송을 못하고요. 내가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가고요. 저도 모르게 장기가 적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 중국인 학생도 자기가 용기를 내서 쓴 거예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역시 이러니 왜 우리가 반중 침미를 하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란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이 중국인은 굉장히 옳은 말만 한 거예요. 반중 침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친중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잖아.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놈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내가 봐도 이건 진짜 이상한 거거든. 안 그래요? 차라리 내가 미국을 좋아하고 말지, 일본이나 미국을 좋아하고 말지,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중공 돈 빨고 싶나? 참 인간이 아니죠, 그거.